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 재미없는 콘텐츠들이 유독 많은 구조적인 이유와 예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넷플릭스 주가 분석이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 뭐 작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뭐 그런 측면 말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에 볼 게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요. 요즘 들어 좀 더 그러는 것 같죠? 뭐 특히 한국 컨텐츠들 말고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들은 진짜 재미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고편을 보고 괜찮나 싶어서 들어가면은 역시나 예고편이 전부인 그런 경우들이 꽤나 있죠. 자, 제가 처음에 넷플릭스에 왜 가입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의 넷플릭스가 뭐 주가도 폭락하고 뭐 그런 이유는 디즈니의 역할도 좀 크기는 했죠. 그 마블 영화, 뭐 아이언맨 나오고 뭐 어벤져스 나오고 그 마블의 전성기가 있었던 한 뭐 10년 정도가 있잖아요. 마블 영화를 다시 보기 위해서 사실 넷플릭스에 가입한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마블 영화를. 그러니까 마블 영화들이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뭐 몇 편씩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의 스토리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마블 영화들이 쫙 있으니까 그거를 보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다시 돈을 내고 보는 것보다 이거 가입하면은 마블 영화만 봐도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이디도 4명이서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2, 3천 원, 뭐 3, 4천 원, 뭐 이 정도면은 마블 영화를 내가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프렌즈, 넷플릭스 초반에 프렌즈 다시 보는 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은근히 볼 것들이 있네 싶었는데 초반에는 사실은 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들이 넷플릭스에 많이 있어서 그걸 보러 들어간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에는 오리지널 컨텐츠 말고 어, 다른 뭐 방송사나 다른 뭐 디즈니에서 만든 이런 영화들은 없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영화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와중에도 뭐 재밌는 게 있었죠. 기묘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킹덤, 뭐 오징어 게임처럼 대박이 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빼고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거는 한국인 것 같기는 해요. 제작비 자체가 헐리우드 쪽이랑 크게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뭐 크게 준 돈이 아닌데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고,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장점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글로벌로 진출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드라마가 됐는데 넷플릭스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서 뭐 애플 TV라든가 그런 데서도 한국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한 거는 넷플릭스의 공이 정말 크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자유성이 있죠. 넷플릭스는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드라마도 만들 수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는 뭐 협찬도 많이 끌고 와야 되고 영화도 하다 보면은 제작사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넷플릭스는 굉장한 자유성을 준다라고 하죠. 간섭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돈도 꽤나 좀 넉넉히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네들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뭔가 그런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야,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게. 너는 재밌게만 만들어. 예,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안정적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도 생각보다 좀 많이 주고. 제가 뭐 넷플릭스의 정확한 시스템을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했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제작사가 번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 만든 드라마였고 이게 흥행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많은 제작비를 주겠다 이런 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으로 또 다가오기도 한 거죠. 넷플릭스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이 제작사들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음 시즌이 목표인 겁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은 뭐 재미있는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드라마를 보면은 시즌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게 너무 보여요. 물론 그런 것들도 기존에도 많이 있었죠. 기존 드라마들에도 있고, 지금 뭐 워킹데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이런 것도 있고, 뭐 만화에도 코난 같은 만화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랑도 좀 결이 달라요. 더 순수하게 다음 시즌 제작 자체가 목표인, 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예고편이 전부인 그런 컨텐츠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참신하지 않더라도 기발한 소재 뭐 한두 개, 그리고 좋은 프레젠테이션. 제가 뭐 어떻게 그 일을 따내는지 정확한 느낌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소재, 이렇게 각본,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놉시스를 가지고 투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통과돼서 이번에 이렇게 해라 라고 할 거고, 그리고 처음 진입은 어렵지만 아마 한번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넷플릭스랑 일을 하는 데는 아마 크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낮아질 겁니다. 뭐 그래야지 이제 이 제작하는 사람들도 좀 더 자유롭게 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근데 아주 소수의 좋은 컨텐츠들은 예고편보다 실제가 훨씬 재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99%, 한 90% 이상의 콘텐츠들이 들어가 보면은 예고편이 전부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요약본 알려주는 거. 요약본은 재밌어요. 근데 실제 보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질질 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발한 소재 한두 개가 있긴 한데 그 기발한 소재 한두 개가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영화들은 있었죠. 단편 영화라든가 저예산 영화 이런 게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아마 그 저예산 영화들보다는 돈을 훨씬 많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예산 영화처럼 만든 거예요. 야, 이거 돈 많이 줬다고 들었는데 돈 다 어디다 썼어?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도 꽤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장점이라는 것 자체가 뭐 글로벌이라는 장점은 단점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자율성과 안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성을 보장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의 꿈이거든요, 이거는. 네.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마음껏 하는데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것도 괜찮다. 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예술가들의 꿈이죠. 근데 이거를 상업성과 예술성,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예술가는 사실은 거의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술계에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창업 대회 상금 헌터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전 헌터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는 좀 헌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원금을 노린다라든가 아니면은 레지던시, 네, 이게 뭐 1대1로 치환될 만큼 뭐 똑같다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미술 쪽 말고 이런 사람들 꽤 있죠. 그러니까 창업을 잘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려고 했는데 진짜로 기깔나게 프레젠테이션과 사업 계획서 이런 것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데서 지원금을 받고 실제로 사업은 잘 못하고, 여기서도 또 연결돼서 사업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진짜로 거기서 잘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상금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데도 생기고, 야, 이렇게 해야지 지원금 잘 탄대, 이렇게 해야지 그 공모전에서 상 받을 수 있대. 네, 실제로 그런 게 있다라고 하죠. 근데 뭐 레지던시는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미술 쪽은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국공립 이런 데서
그 지원금을 되게 잘 타는 작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레지던시 같은 것도 한 번 뚫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국공립 같은 레지던시 경력이 한 번 있으면은 그 후에 다른 뭐 국공립 레지던시로 연결되기가 좀 더 수월해요. 아까 넷플릭스에서 처음 진입이 어려웠지만 그 기존의 넷플릭스에서 성과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지던시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누군가를 뽑았는데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라든가 예전에 국가에서 뭔가를 수주를 받은 내용이 있어야지 그게 조건이 된다라든가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요. 음, 국가에서 하는 입찰을 들어가서 거기 보면은 조건 자체가 뭐 몇 가지가 있고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기존에 국가에서 수주받은 일이 있는가? 그럼 수주받은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사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계속하기가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예술적 레지던시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 레지던시는 진짜로 좋은 작가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레지던시가 생겨난 목적 자체가 작업실이 없는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자 하는데 사실상 레지던시에 계신 작가분들이 잘 나가는 작가분들이 좀 많단 말이죠.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우리나라로 오는 레지던시 작가들을 보면은 진짜로 좀 힘들어서 오거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가끔씩 초청해서 오기도 하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진짜 작업실이 없어서 레지던시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여행이나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레지던시 쪽엔 진짜로 너무 잘 나가는 작가들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 와중에도 간혹 그냥 뭐 상업미술, 뭐 꼭 상업미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미술계 씬 자체에서 아니면은 대중적으로 유명하진 않지만 레지던시 생활만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시즌을 이어가기 좋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레지던시에 어울리는 작가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미술 쪽 국공립 미술에서 지원을 해주는 작가가 약간은 어느 정도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승유는 절대 아닌 거죠. 저는 옛날에 영은 레지던시 이후에 죄다 떨어져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저는 기획서도 없고 계획서도 없어요. 제 작업 같은 거는 아시겠지만 무슨 계획이 있어요.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할 때 뭔가 특히 제가 뭐 옛날에 레지던시 지원을 많이 할 때는 개념과 혼합된 융복합 막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했었던 캐치프라이즈가 융복합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지원금을 받거나 레지던시 들어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회화 작가들 너무 많다. 회화 작가들의 비중을 줄이고 그런 실험적인 하는 작가들을 뽑아야 된다라는 게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융복합 뭔가 막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미술씬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는 알 거예요. 그런 작가들이 이런 지원금을 받거나 레지던시에 들어가거나 하는 게 좀 수월했어요. 물론 경쟁이 되게 치열하기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좋은 전시들도 있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도 보면은 프레젠테이션이나 작업 계획서는 막 기깔나요. 막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막 소재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이대로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하게 기획서, 계획서도 잘하는데 결과물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그것도 많지는 않아요. 네. 그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뭐 수많은 컨텐츠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통과가 됐다라는 거는 그 기획서, 계획서, 프레젠테이션이 좋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물이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획서, 계획서를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 컨텐츠를 잘 만드는 거랑은 뭐 바로미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거를 잘 해야지 그 다음 거를 따내는 거니까 그걸 잘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근데 애초에 넷플릭스라는 게 그것만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잖아요. 게다가 시즌을 이어갈 정도의 사람들한테 궁금증 유발 정도를 해서 사실 시즌 2, 3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기존의 제작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대박인 거예요. 규모가 다르잖아요. 헐리우드랑 우리나라랑 컨텐츠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막 우리나라 배우들 몸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아직도 헐리우드 배우들에 비하면은 한참 낮은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창업대회를 없애나, 뭐 공모전을 없애냐, 지원금을 막 없애나, 레지던시를 없애냐 이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넷플릭스도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는 큰 혁신이었고 그것이 실제로 통했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안 하겠지 했는데 사람들이 또 그 정책, 시스템들을 이용해가지고 생각지 못한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결국에 넷플릭스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물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중에서 열에 하나 정도만 흥행을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하게 가자. 그리고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된다. 그래서 실제로 너무 대중들만 겨냥을 한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 소수들을 위한 컨텐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장점이 너무나 많지만 결과적으로 예술이라는 게 재밌어야 되고, 대중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공감이 돼야 되고, 뭐 대중과 공감은 안 되더라도 아니면은 그냥 예술성, 실험성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로 그냥 몇 개의 구조만 남은 기발한 소재, 그리고 그냥 기본은 하는 정도, 막 너무 재밌거나 막 그러지도 않은데 정말 그냥 뭔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같은 기본,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치열하게 만들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만든 사람들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워라밸도 보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 안정된 직급과 봉급도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예술가들이 꿈꾼 거였고 그랬던 거였는데 막상 그게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술가들에게 뭐 안정적으로 뭔가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좋은 게 나오나 했는데, 그게 좋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또 좋은 게 이상하게 또 그게 안 나오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 것만 노리는 뭔가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뭐가 답이고 뭐는 뭐 적폐고 막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레지던시 여러 개 돌았던 사람이면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레지던시에는 너무 훌륭한 작가분들이 많아요. 저 그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네, 개인 막 작업실도 구할 수 있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작가분들이 오히려 레지던시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게 또 구조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유독 우리나라가 좀 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레지던시에 가보면은 한국 작가랑 외국에서 온 작가랑 차이가 너무 나요. 한국 작가는 완전히 이렇게 스타 작가인데 외국에서 온 작가들은 진짜 레지던시에 와야 될 작가들인 경우들이 있고. 근데 그것도 뭐 그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예술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완벽한 예술이 태어난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궁창에서도 예술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예술가들을 궁핍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멍청한 얘기죠. 예술가들은 확실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에서 예술이 태어나는 겁니다. 예, 확률적으로 그게 훨씬 더 높아요. 선진국에서 예술을 선도하지 절대 개발도상국에서 예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거기서 스타 작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선진국의 자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 한국 컨텐츠들은 재미가 있죠.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들 중에서 한국 컨텐츠는 정말 열심히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해외 사람들은 좀 나태한 건지 들어가 보면은 진짜 예고편 보고 실제 들어가서 끄고 했었던 영화나 드라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 마블도 없고 그냥 옛날에는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 있나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있는 게 꽤 있었거든요.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재밌었던 옛날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이 다 만료가 많이 돼가지고. 아무튼 예술이 재미없어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걸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해내는데, 네. 근데 뭐 이 생각을 넷플릭스 사람들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맨날 이것만 고민을 하는 건데. 네, 그게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거는 몇몇의 뭐 특출난 사람들이 네, 두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안정적인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